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네. 예, 서서히 탈락하는 팀도 나오고 네, 아직까지 수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굳어져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3, 4, 5는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9월 4주까지의 순위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죠, 일요일까지 9월 28일까지의 순위표. 지금 NC까지가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네. 롯데도 이제 지난주에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제로가 됐습니다. 네. 롯데, 기아, 두산, 키움이 이제 올 시즌은 3위부터 6위까지 전부 한 경기 반, 한 경기 반, 한 경기 그렇죠. 반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그런데 NC가 4경기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전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만약 위에서 전패를 하고 이러면 뭐 4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네. NC가 지금 또 5연승으로 마지막 희망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자, 끝까지 가 봐야 되겠습니다. 한 줄 평 해주시죠. 지금 4팀이 지금 이미 포스트전을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면서 또 마무리 캠프에서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나머지 위에 지금 6, 7, 6, 5, 4, 3은 아직까지도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팀들은 앞으로 포스트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남은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준비를 하겠지만 떨어진 팀들은 또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 확정이 완전히 된 팀은 두 팀이었고 안 된 팀이 두 팀이었는데 이제 롯데 기아까지 확정이 돼가지고 네.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SSG와 삼성까지는 지금 뭐 가을 야구는 거의 뭐 유력해졌고 KT와 NC가 이제 남은 한 자리 티켓을 놓고 내일 이제 화요일이죠. 그렇죠. 근데 맞대결이 있습니다. 삼성이 2경기, KT가 3경기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NC는 4경기가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자력을 하려면 삼성도 2경기를 다 이겨야 되고 KT도 3경기를 다 이겨야 됩니다. 이제 변수는 NC가 4경기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한 경기가 만약에 NC가 진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삼성, KT가 1승씩 한다면 2개씩 트레이딩 넘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변수가 있어서 앞으로 경기들이 상당히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베스트 라인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각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인데요. 먼저 선발 투수입니다. 화요일 기아전 선발로 나와서 5와 3분의 1이닝 노히트 행진과 함께 12탈삼진 팀의 귀중한 1승을 안긴 SSG의 왼손 영건 김건우 선수를 뽑아봤고요. 구원 투수는 4경기에서 1승 2홀드를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 행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민 선수 지금 9월 평균 자책점 0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수도 NC의 김용준 선수입니다. 토요일 기아전에 결승 홈런을 쳤죠. 주간 타율 4할 6푼 1리를 기록했습니다. 1루수는 LG의 오스틴 선수 목요일 롯데전부터 금토 한화전까지 3경기 연속 홈런을 치면서 구단 최초의 2년 연속 30홈런 기록도 달성을 했습니다. 2루수는 SSG의 정준재 주간 타율 4할 6푼 7리 출루율 5할 2푼 9리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3루수는 NC의 김유집 선수 지난주에만 결승타를 3번 쳤습니다. 시즌 결승타 11회로 팀 내 1위입니다. 다음은 유격수 삼성의 이재현 선수가 또 뽑혔습니다. 최근에 자주 지금 베스트에 선정이 되고 있죠. 지난주에도 홈런 3개 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외야수입니다. 삼성의 김성윤 선수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했고요. 다음은 LG의 박혜민 선수 지난주 4경기에서 8출루 여기에 또 대단한 수비 집중력까지 계속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의 케이브 선수 목요일 한화전 결승 홈런의 주인공이죠. 또 어제 일요일 롯데전에서는 홈런이 빠진 사이클링 히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지명타자로 LG의 홍창기 선수를 뽑았는데요. 주간 타율 5할, 출루율 5할 7푼 9리. 특히 토요일 한화전에 4안타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장면으로 임팩트를 남긴 스페셜 한화의 노시환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인데 연기력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금요일 LG전에 흐름을 바꾼 그 플레이로 스페셜 선정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케이브 선수 네. 글쎄요 두산과 내년에 동행을 같이 할까요? 이준혁 캐스터? 장점이 워낙 많고 또 네네. 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그렇습니다. 선수여서 플레이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뭐 디아즈 선수나 오스틴 선수나 데이비슨 선수나 뭐 이런 선수급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공수주에서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잠실 야구장에 딱 적합한 선수로 평가되기는 해요. 근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과 또 구단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동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저런 유형의 타자들을 또 수비까지 주루까지 다 되는 타자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최근에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을 그 이후로는 꾸준하게 지금 너무 잘 끌고 오고 있는 케이브 선수라는 거죠. 네. 박혜민 선수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지금 도루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외야에서 어떤 넓은 수비 범위 또 30대 중반에 도루를 많이 하면 그하고 체력성은 부상의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도루왕을 하게 되고 뭐 최고의 외야수를 거듭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수비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성윤 선수는 작년에 그 쓰라린 아픔을 딛고 작년에 그 모습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맨깨기 하다가 그냥 뭐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타격을 유지하면서 지금 타격 상위권에 계속 지금 랭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큼 김성민 선수는 신장은 적지만 그 신장은 적은 것을 뭐 출루율이라든지 수비 능력 또 송구 능력 이런 것을 앞세워서 삼성의 외야 한 자리를 단단히 차지하면서 결국 삼성이 포스트 시즌을 할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고 있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 선수는 시즌 내내 상당히 그 기복이 있는 타격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너무 좋은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정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기야 1번 타자까지도 배치되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지현 선수와 김영웅 선수를 자칫 타격에서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면 후배 선수들에게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난주까지 좀 한다고 한다면 그 경기 경험 또 그동안에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굉장히 고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희집 선수는 지난번 울산에서 그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타격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약점들을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지금 그게 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골반 턴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동작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30호 홈런을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30호 홈런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김희집 선수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내년 시즌에는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준재 선수는 사실은 SSG가 이루수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수의 고민이 많았던 팀인데 결국 정준재 선수가 이루수를 주전을 차지하면서 조금은 수비에서 안정감이 생기는 그런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비 DER 그러니까 효율 면에서도 이 정준재 선수가 이루수를 맡아줌으로써 박성환 선수하고 콤비네이션이 너무 잘 맞은 상태. 또 발빠른 어떤 모습도 보여주면서 도루 능력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타격만 조금 더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SSG 향후 몇 년간은 정준재 선수가 이루수를 가장 크게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스틴 선수는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좋은 쾌활한 성격에 결국은 LG가 애국인 타자를 보였는데 30홈을 넘긴 타자가 오스틴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린다만 좌타자 1색의 라인업에 오스틴 선수가 중심 역할을 해주면서 거기에 좌우 밸런스를 너무 잘 맞춰주고 있고 너무나 그 좋은 활약들을 특히 후반기에 와서 잘해주고 있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김건우 선수인데요. 제가 이제 김건우 선수를 이승용 감독과 이야기를 할 때 캠프 때부터 과연 선발로 쓸 것인지 미들맨으로 쓸 것인지 뭐 세던맨으로 쓸 것인지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은 그런데 스윙맨 역할을 했습니다. 선발도 했다가 불펜도 했다가 그런데 선발로 나왔을 때 투구 동작 때문에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결국은 힘도 떨어지고 제구력도 떨어졌던 선수였었어요. 결국은 그 원인은 뭐였냐? 그러면 결국 하체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상체 위주의 투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기복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퓨처스에 가서 훈련을 하면서 이중 킥킹 동작을 갖추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중 킥킹을 하는 동작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것도 있지만 주 목적은 내 밸런스를 그러니까 힘을 좌측에서 그러니까 좌투수니까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 투수들이 이중 킥킹을 많이 하는데 그 동작을 만들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기아전에서 상당히 좋은 투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좌투수의 이점도 있고 볼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중 킥킹을 하면서 중심 이동이 빠르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릴리스 포인트 일정해질 거고요. 그러면 안정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습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SSG로서는 5선발의 고민을 떨칠 수 있는 네. 그런 투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사민 선수는 입단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차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입단해서 상당한 많은 기간 동안 불펜 투수에서도 사실은 농맨 역할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호준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원래 투심 패스볼도 많이 던지고 했는데 결국은 제구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요. 올 시즌에는 그 투심 패스트볼이 움직임도 심해지고 우선은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어떤 커맨드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쭉 오면서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필승조로 출발했습니다만 역시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후반기에 필승조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불펜 투수 그러니까 유진욱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에 김진우 선수가 마무리로 가 있는데 결국은 이 전사민 선수가 필승조의 그 역할을 세던맨의 역할을 잘해줌으로써 NC가 지금 4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포스트 시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좀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전사민 선수의 활약이 또 이 발전이 내년 시즌에도 아마 NC 다이노스는 김영규 선수와 전사민 선수가 이대로 전사민 선수가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원투펀치 역할을 불펜에서 해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네. 들 정도입니다. 포수 김영준 선수입니다. 김영준 선수는 뭐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대형 포수이면서 KBO 리그의 지금 양의지 강민호 선수로 대표되고 있는 이 포수의 대를 이어서 가장 그 선수들을 쫓아갈 수 있는 가장 그 선수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포수이고 또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좀 잘 만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요. 지명타자 홍창기 선수인데요. 홍창기 선수는 역시 그 우리가 뭐 야잘잘 뭐 얘기하는데 타잘잘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는 여전히 그 공백 기간 몇 개월의 공백 기간을 딛고 나와서도 볼 골라내는 것이라든지 볼의 컨택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LG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좋은 선수들의 이제 홍창기 선수까지 가세를 해서 만약에 1위를 해서 포스트시즌 커리어 시즌 올라간다고 한다면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격이나 수비나 주루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노시안 선수는 그동안은 계속 3루에서 이렇게 보면 너는 스페셜이네요. 근데 뭐 모든 분들이 야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의도가 있었는지 어쨌든 잘 모르지만 결국 이 박동원 선수가 그게 속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동작을 바꾸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서 있는 듯 하다가 갑자기 동작을 바꾸다 보니까 박동원 선수가 좀 방심하다가 글러브와 볼을 분리해서 태그를 급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이게 몸을 갑자기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경기를 역전을 시키고 결국은 그 경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위를 할 수 있는 희망을 줬는데 그 다음날 경기를 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노시안 선수의 그런 연기력은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본받아야 되고 수비수들은 그걸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작에서 만약에 조금 더 동작이 커서 밖으로 더 나갔다고 한다면 3피트 라인을 벗어난 걸로 아마 적용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글러브에 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벗어났어도 3피트 라인을 벗어나서 적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시안 선수의 연기력은 뛰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본인 말로는 이제 평소에도 거울 보면서 한 번씩 그런 표정 연기를 연습했다고 하는데 노래도 잘 부르잖아요. 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결국 야구는 뭐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왕 죽었는데 기왕 아웃을 당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 가다가 보면 막 넌다운에 걸리면 주저앉기도 하고 뭐 돌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네.
때로는 막 이렇게 태그하려고 막 위로 뭐 점프도 하고 뭐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만 네. 노시안 선수는 가만히 그냥 죽는 척.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이 있죠. 주자가 이제 만약에 2루에서 3루로 뛰어오는데 얘가 나이트에서 우익수에서 송구를 하면 3루수가 볼이 안 온 것처럼 가만히 서 있거든요. 맞아요, 포수들도 맞아요. 그런 동작일 예. 거야. 그런 동작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러면서 주자에게 방심을 하게 하면서 오면 태그를 이렇게 슬라이딩 안 하게 해가지고 네. 태그를 하고 이러는데 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죠. 난 아웃될 거 가능성이 높은데 포기하고 가는 척하다가 그냥 딱 숙이니까 박동원 선수가 당황해가지고 이 분리된 그룹을 미트만 가지고 태그를 하다 보니까 네. 판독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이순철 의원도 선수 때 좀 그런 연기 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워낙 연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뭐 살짝 심심하세요. 이제 제가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아니. 저는 연기력이 별로 없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게 그런 동작들을 걸리면 해보려고는 하죠. 예. 안 해보려고 하는 선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노시안 선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상대가 속일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자, MVP 우리 뽑아주시죠. 전삼위 선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삼인 선수. 지금 4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하고 있고요. 올라올 때마다 또 전삼인 선수 아까 설명하다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장도 큰데다가 투구 폼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팔스윙이 작고 빨라서 그러면서 타이밍 매치도 힘든데 거기에다 투심 패스트볼 던지니까 볼의 움직임도 심해가지고 거기에 변하고 던져버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전삼인 선수가 상대 타자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 4이닝 무실점 투구까지 하면서 NC가 4연승을 하도록 지금 합격한 경호를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삼인 선수가 없고 김현규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김지루 선수까지 넘어간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난번 지지난주인가 강주에서 경기를 할 때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대가 3, 4, 5분이 나오니까 유진욱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우 선수를 8회에 올렸어요. 근데 9회 던질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 경기를 NC가 내주고 말았는데 네네. 기아에게 그런 현상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전삼인 선수의 활약이 결국은 이 MVP를 받을 만한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기아전까지 6경기 연속 무실점, 9월 평균 자책점 0.96을 기록하고 있는 전삼인 선수 MVP로 선정했습니다. 자,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KBO 리그의 뿌리 깊은 동맹이죠. 엘롯기, 엘롯기 어셈블 참 힘드네요. 제목인데요. 엘롯기가 좀 동반 가을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팬들의 바람이 굉장히 크실 텐데 올해도 결국은 실패가 됐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세 팀이 같이 가을 야구에 올라간 적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LG가 예, 초창기부터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LG가 그 프로야구가 82년도부터 출발을 했는데 네, LG는 MBC 것을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90년도에. 네, 90년부터. 네. 그러면 팀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44년을 했는데 프로야구 한 번도 같이 세 팀이 포스트 시즌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지금 뭐 역대 기록인데 뭐 LG는 지금 2019년부터 꾸준히 지금 가장 꾸준히 가을 야구에 나오고 있는 팀인데 올해 이제 기아와 롯데가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네. 결국은 이 롯데와 기아가 올 네. 시즌에 좀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를 네. 좀 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불과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90% 이상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어제가 이제 어제 일요일 경기에서 포스트시즌 진출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그 결국은 후반기 충격의 12연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롯데가 결국은 이러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무난하게 3위에서 떨어져도 포스트 시즌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전망을 했었는데 그 전망은 정말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깊숙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롯데가 왜 그렇게 됐는 것인지. 네. 결국은 저는 롯데가 투수력이 불안하기 때문에 네. 6월 말쯤 되어서부터 6월 20일 이 전후에서부터 오프대 야구를 하면서 롯데가 가장 불안한 팀이다. 투수가 그러니까 공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8월 달까지도 계속 3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원인은 중간에 최준용 선수와 홍민기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조금 떨어진 선발진들을 이 불펜의 힘으로 메울 수가 있었다는 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박진 선수, 뭐 정현수 선수, 또 정철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타력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결국 이제 데이비슨 선수가 10승을 하고 떠난 이후에
새로운 활력소가 와서 그것을 에너지를 보태야 되는데 오히려 실망을 보태버리니까 결국은 그 선수는 벨라스케즈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롯데가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런 분위기를 그만큼 젊은 선수들 많이 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부족한 선발진에서 우리에게 후반기에 이 선수가 와서 분명히 힘을 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들어와서 지금 이제는 불펜에 두고 하고 1승뿐이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 내리 뭐 5번을 나가가지고 다 5인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고 이러니까 그것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기대가 그 큰 실망으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투수들이 불안정해지니까 이제 공격까지도 안 되게 돼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12연패 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만 그 12연패 하는 동안에도 결국은 투수력이 뒷받침을 놓는 게 경기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주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상대의 좋은 투수를 만나고 이러면서 외국인 투수나 전반기 때 많이 못 만났던 외국인 투수들 1, 2번 투수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격도 침체가 되고 그러면서 12연패에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롯데가 전체적으로 지금 투수력도 안 좋지만 장타력도 없단 말이에요. 장타력도 없는데 기동력도 그렇게 빠른 팀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젊은 선수들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장타력이 한 번씩 그냥 막혀 있을 때 한 번씩 나와야 되고 또 안 되면 또 기동력을 풀어야 되고 하는데 황성빈 선수 외에는 기동력을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롯데가 포스트 시즌을 못 나가는 결과가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롯데는 그 10연패를 하는 동안 가장 경험이 많다는 국내 타자 전준우 선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젊은 선수들이 많다는 건 경기 경험이 적은 선수들. 그 선수들이 이제 좋은 투수들 만나 우왕좌왕 해버리니까 경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그러면 내의 선수는 안타는 많이 때려내지만 뭐 오스틴 선수나 뭐 이주점 선수나 데이비스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뭐 30개 이상 홈런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또 유형의 타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를 결정을 하는 못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투수력은 떨어진 야구에서 투수가 버텨줘야 어떻게든 그걸 받고 가는데 투수력이 안 된 상태에서 공격까지 떨어지고 또 경험 없는 선수들이 결국 슬기롭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전준우 선수는 돌아오니까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미 경기 수는 다 줄어들고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점들이 글쎄요 롯데자이언츠가 내년에는 과연 FA를 경험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이 신진 선수가 잘 어울리게 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미지의 세계니까요. 그러면 팀 내에 있는 선수들이 제가 이제 그 SSJ 공격의 활로를 유효승 선수를 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힘 있는 타자가 갑자기 피처스에 있다가 와서 막 홈런 때리고 막 장타를 때려주니까 그거 동반 상승이 있어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3위까지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 하나가 팀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은 롯데자이언츠에 뭔가 좀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지금 이 젊은 선수도 기교 있는 타자들과 좀 어우러져야 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30대 후반이 전준우 선수에게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FA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를 잘해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참고 삼아서 팀을 조금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결국은 이제 김태형 감독 또 전체 코칭 스태프의 몫이 돼 버렸어요. 네. 자,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이라는 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네. 롯데자이언츠 비시즌에 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할 일 많죠. 그러니까 롯데 팬들도 엄청난 실망감에 빠져 있을 거예요. 네. 확실하게 올 시즌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그럼요. 김태형 감독의 어떤 두산에서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믿었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결국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부족한 현실들은 아마 팀 내부에서도 전력 분석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뭐 10분의 1분이 안 되지만 나머지 10분의 9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잘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네. 자,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이 큰 팀이 또 있죠. 예,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 우승팀인데 이 징크스를 올해도 깨지 못했습니다. 우승한 다음 해에 좀 성적이 많이 떨어졌던 네. 지난 2009년과 10년 그리고 2017년과 18년에 이어서
올해는 정말 이 징크스를 깨겠다 이런 각오가 좀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예. 근데 올해도 결국은 8위로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글쎄요.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해태라는 거, 이게 타이거즈라는 것을 이어받았으면 기아 타이거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아 타이거가 돼서 지금 이런 징크스가 생겼는데 네. 타이거즈 왕년의 타이거즈부터 온 그 징크스는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징크스라기보다는 그 전통은 있잖아요. 코리안 시즌 올라가면 우승이다. 절대 지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것을 이어가고 있는데 묘한 징크스가 생겨가지고 좋지 않는 징크스이기 때문에 빨리 떨쳐야 되는데 올 시즌도 그것이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철저하게 준비 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팀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어떻게 한 것인지, 어떤 준비를 하고 선수들과 어떻게 한 것인지는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본다면 기아는 철저하게 준비 부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젊은 나이에 감독이 된 이범호 감독이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넘나드는 그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 네. 같은 경우는 뭐 선수들이 워낙 좋은 타격을 하다 보니까 그 타격의 힘으로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도록 강력한 원투펀치를 가지고 우승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우승 이후에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지 못한 상황이고 또 부상을 당하게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이 그 잘했을 때와 또 이거 떨어졌을 때 좋은 경험을 발판 삼아서 결국은 그것이 초석이 돼서 더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그걸 또 이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좋은 지도자는 못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좀 더 기아가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요. 부상자도 이야기를 하는데 수비 부족이라는 것을 먼저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비. 모든 사람들이 기아 그러면 부상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부상이 있죠. 부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비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수비 능력은 떨어져요. 가장 미스를 에라수가 가장 많은 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승을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공격으로 그걸 상세해서 그것이 다 묻어졌지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구단 내부에서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의 치에 있었던 거죠. 아 공격 이 정도면 우리 선수들을 가지고 또 다시 내년 25 시즌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상 선수 한 점 빠지면서 그런데 있는 기존 선수들의 수비 능력이 현격하게 수비 범위가 좁아들고 수비 범위가 축소되면 그러니까 잡아야 될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또 그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은 소리가 되고 약간 또 너무 또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묶어 넘어가는 것도 있었는데요. 다른 선수는 충분히 가서 잡을 수 있는 것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주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주전 선수들이 빠져나갔을 때 피처스에 있는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 전방 2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뭐였었냐? 수비의 힘이었습니다. 기동력의 네. 힘이었고. 근데 그것이 주전들이 돌아오면서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전들이 대우각성을 해서 수비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특히 나이가 30대 중후반이 될수록 더 많이 뛰어야 되고 수비 훈련 더 많이 해야 되고 공격은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체력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갈 수 있거든요. 수비 능력은 아닙니다. 뛰는 것은 아니에요. 안 뛰면 그냥 군뱅이가 되는 겁니다. 안 뛰면 주력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이범호 감독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24 시즌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는 부상입니다. 부상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찾아온 것이냐. 네. 결국은 그것도 준비 부족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상 선수들이 다 핵심 선수들입니다. 작년에 지금 우리가 그 언급하지 않는 각도기 선수 불펜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 줬거든요. 뭐 김도영 선수가 타격에서 했다고 한다면 불펜에서는 각도기 선수였습니다. 네. 각도기 선수가 없었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그런데 각도기 선수가 딱 시즌 막 시작하자마자 바로 부상으로 아웃돼서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있죠. 윤영철 선수 다 수술했죠. 나성범 선수, 김선민 선수 계속 종아리 부상으로 경기 계속 못 나온 상태가 돼버렸죠. 정혜영 선수 지쳐가지고 나이가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22세 이하 선수 가장 세이브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직 보통 우리가 이게 톰 버드추라는 사람이 기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게 다 맞는 선수가 안 맞는 선수가 있는데
23세 이하 선수가 자기가 던졌던 이닝에 뭐 30이닝 이상, 50이닝 이상 이렇게 던지고 난 이후에는 그다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왜? 그만큼 아직 몸이 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톰 버드치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혜영 선수는 꾸준하게 지금 너무 많은 그 마무리 역할을 하면서 좀 지친 상태예요. 거기다가 정혜영 선수의 최대 약점은 커맨드를 가지고 투구하는 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그냥 가운데다가 그냥 자기 볼을 믿고 던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맞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커맨드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투구 유형이 아닌 정혜영 선수다 보니까 힘 떨어져서 맞는 거거든요. 김대영 선수는요. 결국 작년에 우승을 하고 너무 많은 그 행사들을 했겠죠. 세레머니를 하고 뭐 그리고 바빴겠죠.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이 김도영 선수가 과연 근육의 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김도영 선수가 부드러운 몸으로 보이잖아요. 같은 팀에 있는 윤도현 선수는 좀 약간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같은 동료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근육 질은 김도영 선수는 조금 약간 근육 질이 조금 더 이렇게 뻣뻣한 그런 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충분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됐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한 시즌에 같은 그 햄스트링을 양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철저하게 선수들이 준비를 부족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아가 25 시즌을 결국 작년에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참한 지금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공격까지 안 되는 거잖아요. 공격에 연결이 잘 되겠습니까? 선수들은 다 부상으로 빠지는데 외국인 선수 바꿨습니다. 이주동 선수는 홈런은 33개를 때렸는데 싱글홈런은 21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럼 득점권 타율은 거의 뭐 이하 초반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외국인 선수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선수의 어떤 그 홈런 숫자만 가지고 외국인 선수를 평가하기에는 기아에 처한 현실이 너무나 맞지 않는 선수였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아가 올 시즌에 결국은 포스트시즌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준비 부족이다. 그 제가 첫 번째 꼽았던 수비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 시즌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아는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도 더 비참하게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도 시즌 초반부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윤영철 선수나 각도기 선수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양현종 선수 힘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힘 있는 선수가 나왔는데 김도현 선수 선발인데 아직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의리 선수가 결국은 제3선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의리 선수는 돌아와서 본인은 물론 조금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볼을 던지면서 다시 아프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부상 이전과 이후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그런 부상 전에 이런 불안 요소에 기복이 있는 투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상 이후에는 그것이 걱정돼서 좀 그렇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똑같아요. 부상 전과 후가 투구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볼 투구하는 것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부상 이후에 와서도 좋을 때는 좋을 때 그러니까 이닝을 좀 끌고 가는 동안에도 사사구 너무 많고요. 여전히 사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애국인 1, 2선발 뒤에 3선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를 갖추고 있는 선수가 이의리 선수인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의리 선수도 빨리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아는 나성범, 김선민 선수도 나이가 먹어가고 그러다 보면 수비 능력도 떨어질 거고요. 그런데 선발 투수도 안 갖춰주죠. 불펜들도 다 빠져나가 있죠. 내년에 더 비참하게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숙제가 많아졌는데 하여튼 그 실패와 성공을 거울 삼아서 좀 더 탄탄한 팀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할 일이 진짜 많네요. 네네.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네. 예, 다 필요한 이야기들이니까. 예. 네. 다음 이제 기록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 연령대별로 야수들의 연령대별로 이 WAR 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좀 뽑아봤는데요. 이게 20대 야수들의 올 시즌 WAR 합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야수의 힘이 가장 강한 팀은 삼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LG도 2위 그리고 3위 롯데인데 자 지금 최하위 보시면 기아 타이거즈는 1점대니까 사실은 20대 야수들의 비중이 좀 많이 적은 전혀 팀이라고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봐야 되겠죠. 예. 네. 다음 이제 30대로 보면 30대 야수 WAR은 LG가 다시 1위 그리고 기아가 2위입니다. 근데 여기선 또 롯데가
9위 예,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LG는 이 야수들의 어떤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팀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기아는 좀 베테랑들한테 많이 좀 의존하고 있다. 롯데는 네. 반대로 지금 20대 야수들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네. 주셨듯이 이제 전준우 선수를 빼면 네. 조금 이제 베테랑들의 힘이 부족하다. 예, 네. 이렇게 좀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WAR을 너무 데이터를 잘 뽑아줬는데요. 네, 결국은 이게 나와 있잖아요. 네, 롯데는 30대 선수, 그러니까 경험 있는 선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구 조화가 잘 안 맞고 있는 거죠. 네, 기아는 반대인 거고, 기아는 또 20대 선수들의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30대 선수들의 도움을 많이.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서로 이렇게 뒤바뀌어 가지고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네. 그것이 좀 잘 어우러지도록 이제 롯데는 결국은 경험 있는 타자들을 뭐 만들어낼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입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것이고, 기아는 20대 선수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서 팀의 어떤 체질 개선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이 WA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좀 돌파해 그렇죠. 나가려면 네. 같이 좀 시너지가 발휘가 돼야 되는데 올해 극명하게 롯데는 딱 전준우 선수 빠져나가니까 우왕좌왕 팀이 그렇죠. 뭔가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왕좌왕 팀이 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결국 기아는 젊은 선수들이 있을 때 그것을 에너지 넘치는 그런 어떤 스피드 있는 야구를 하다가 또 30대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그것이 좀 떨어지고 네. 뭐 공격에서 좀 나을지 몰라도 그 수비에서 좀 떨어지면서 결국은 시즌에 포스트 시즌을 갈 수 없는 시즌을 망치는 그런 시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롯데와 기아가 약간의 좀 이게 정반대 현상이지만 결국은 원인은 그 둘 가지 중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기록은 이제 롯데 외국인 투수의 기록입니다. 외국인 투수 합산 평균 자책점 최하위 WAR도 9위. 예, 자책점은 가장 많았고 뭐 말씀해 주셨지만 벨라스케스 선수의 영입이 좀 실패가 되면서 네네. 어, 그렇다고 뭐 간보아 선수가 또 확실한 어떤 그 제1선발 역할을 뭐 모두가 다 폰세 선수, 와이트 선수는 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결국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벨라스케즈 선수는 와서 선발 역할도 못하고 불펜을 던지고 하고 있으니 거기에 또 박세영 선수는 승보다 패가 더 많은 선수가 돼버렸어요. 시즌 네. 초반에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근데 나균환 선수도 결국은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선발 투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민석 선수가 조금씩 커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조금 더 선발 수업을 더 쌓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롯데 자이언츠가 결국은 불펜의 힘으로 버티고 왔다. 근데 그 불펜들이 이제 선발들이 역할을 못하면 과부하가 걸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특히 김원중 선수를 제가 언급을 특별히 좀 해야 되겠는데요. 김원중 선수가 앞으로 마무리 투수를 하려면 지금처럼 투구 내용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운드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선발 투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는 올라오면 제가 오프 때하고 여러 번 연구 방송하면서 말씀드리면 완전한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마무리 투수가 딱 올라오면 이게 두려움을 가져야 되거든요. 상대 타자들이 안 돼. 그런데 만만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 마무리 투수를 하고는 여러 유형의 선수들이 있는데 그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김원중 선수는 꼭 선발 투수들이 올라와서 투구하는 것처럼 포크볼 막 이런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무리 투수를 하려면 이 투구 내용을 조금 더 바꿀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아. 제가 옆에서 약간 혼나는 기분이긴 한데 네.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네. 어차피 우리 PD가 이거를 이제 떨어진 두 팀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뭔가 떨어졌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뭐 비평을 하는 것이지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요인에 대한 이제 원인에 대한 어떤 분석과 네. 이제 근데 대책을 그렇다고 찾아야 제 말이 되니까. 다 맞는 것은 아니고요. 다 예. 맞는 것은 아니고 뭐 일정 부분 뭐 그게 실패 요인이 열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1 정도뿐이 안 되니까요. 그 나머지 9은 조금 더 제 말은 참고 삼아서 두 팀이 잘 만들고 그러니까 두 팀뿐만 아니라 다른 떨어진 팀들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럼요. 예. 네, 두 번째 주간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LG 트윈스 이야기인데요. 예, 매직 넘버 1입니다. 이제 페넌트 레이스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LG 트윈스의 이번 시즌의 여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LG가 개막 초반부터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5월 6일까지 쭉 1위를 유지하다가 5월 7일에 잠깐 내려와서 13일에 다시 1위 탈환, 그리고 한 달 정도 유지하다가 6월 15일에 이때 이제 한화가 치고 올라오면서 2위로 내려왔는데 8월 3일이었습니다. 토러스트 선수를 데려오는 이 승부수가 적중을 하면서 8월 7일 후반기의 페이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8월 7일에 다시 1위로 올라와서 또 8월 28일에는 KBO 리그 단일 시즌 기준 최다 연속 위닝 시리즈 신기록까지 세우고 현재 매직 넘버 단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네. 많은 일이 있었던 LG 트윈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늘 경기에서 결국은 이 매직 넘버 2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만 LG 트윈스의 25 시즌은 정말 대단한 시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은 후반기 들어와서 5경기 발을 하나 이글스에게 뒤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 경기를 단 15일 만에 잡았단 말이에요. 네. 결국 1위를 탈환을 했는데 뭐 그 중심에는 뭐 여러 선수들 투타 밸런스 또 수비 능력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금 맞아 돌아가고 있는 LG 트윈스고 또 거기에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했는데 그 선수가 들어와서 가장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그 선발이나 불펜이나 마무리가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최근에 와서 좀 불펜과 마무리가 조금 불안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이제 공격력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고 또 수비가 탄탄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은 LG 트윈스는 이제 2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홈에서 축배를 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LG 트윈스 올해까지 7시즌 연속 가을 야구 진출. 이것은 10개 구단 체제에서 2015년부터 21년까지 7시즌 연속 두산이 이때 다 한국 시리즈였죠. 네, 네. 7시즌 연속 한국 시리즈를 했던 두산 베어스가 이제 7시즌 연속이 최다 기록이었는데 LG는 이 기록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꾸준한 강팀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전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네. 포스트시즌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팀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수비 라인이 너무 탄탄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예. 2015년부터 그러니까 10개 구단이 된 이후에 누적 승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두산이 5할 오픈으로 1위 그리고 LG가 5할 4푼 1, 2로 2위의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간을 조금 더 좁혀서 보면 2019년부터 LG 트윈스가 가을 야구 진출을 하기 시작한 19년부터 보면 5할 7푼 7리로 지금 현재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높은 승률입니다. 이 기간 동안 팀 평균 자책점 1위, 팀 타율도 1위,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도 모두 1위에 올라 있는 LG 트윈스. 이 지속적인 강팀이라는 게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요. 예. 결국은 타율도 지금 2위에 있다가 1위까지 치고 올라오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 장타는 김현수 선수와 오스틴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문보경 선수하고요. 최근에 문보경 선수가 조금 힘이 떨어져 있었기는 합니다만 네. 결국은 LG 트윈스는 투타 밸런스가 너무 잘 맞는데 거기에 탄탄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고 경기를 풀어나간 개개인의 능력들이 참 뛰어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남은 경기 LG가 1승만 해도 혹은 한화가 1패만 해도 LG 트윈스의 페넌트 레이스 우승이 확정이 되는데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MVP 경쟁입니다. 2025 시즌의 순위 싸움만큼이나 자 MVP 경쟁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2파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폰세 대 디아즈 네. 2파전으로 지금 압축이 됐습니다. 역대 MVP 기록들인데 로하스, 미란다, 이정우, 패디, 김도영 선수가 최근 5년간의 MVP였고 이 기록을 보니까 스태티즈 사이트 기준으로 WAR 종합 1위 선수가 지금 계속 MVP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송성문 선수가 사실 WAR은 더 높습니다. 지금 8.39를 송성문 선수가 기록하고 있고 폰세 선수가 8.17 이게 뭐 사이트마다 뭐 측정하는 그 데이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송성문 선수도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성적인데요. 결국은 최단타 외에는 특별하게 있던 인상을 이렇게 크게 각인시키지 못해서 네. 결국 이제 뒤로 밀려나인 상태고, 근데 결국 MVP 후보는 폰세 선수와 디아즈 선수, 안현미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두 네. 선수는 야수고 한 선수는 이제 투수인데 우리나라 어떤 그 문화 또 KBO 문화 투수 쪽에 투수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면 그러니까 폰세 선수가 결국은 시즌 초반부터 강력한 MVP 후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MVP를 줄 때 투수는 그냥 싸이 영상을 주고 MVP 잘 안 주거든요. 결국은 네. 날마다 경기를 뛴 그런 선수에게 더 가산점을 더 많이 주고 점수를 더 많이 주는 현상인데 우리는 좀 그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디아즈 선수가 강력한 폰세 선수의 MVP의 라이벌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자, 역대 50홈런을 쳤던 타자들입니다. 이 중에 99년 이승엽, 2003년 이승엽, 이 두 번의 사례에서는 MVP가 됐었는데 2015년 박병호 선수는 당시에 40-40을 했던 테임즈 선수가 있어서 MVP는 못 받았고 2003년 심정수 가장 좀 아쉬운 케이스죠. 53홈런이나 쳤는데 이승엽 선수가 더 많이 쳐서 2위가 됐었고 2014년 박병호 선수도 충분히 MVP 받을 만한 성적이었지만 서건창 선수의 당시 또 200안타 신기록이 나오면서 MVP는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올해 지금 디아즈 선수는 50홈런은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홈런왕 타점왕이 지금 예약이 돼 있는데 타점은 또 지금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150 타점 역대 네. 최초 이런 또 그렇죠. 그러니까 홈런 하나를 더 때린다고 한다면 49와 50은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홈런 개수가. 그러면서 지금 전경기 출장을 하는 디아즈 선수란 말이에요. 그건 네. 대단한 거죠. 그렇죠. 투수들이 며칠에 한 번씩 나오는 것과 야수들이 날마다 경기를 하면 날마다 경기를 또 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아파서 또 빠지기도 하고 네. 또 피곤해서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전경기 만들어낸 출장. 결과이기 때문에 폰세 선수와 강력한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기록은 이제 21세기 전체 투수 중에 가장 평균 자책점이 낮았던 투수들인데 이 중에 2007년에 두산 리오스 선수 그리고 2023년 NC 패디 선수는 MVP가 됐었고 지금 폰세 선수가 역대 2위란 말이죠. 21세기 기준 평균 자책점 1점대도 굉장히 오랜만인데 여기에 뭐 탈삼진 기록과 또 승률 기록, 다승 기록까지 4관왕이 유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투수 4관왕이면 또 MVP의 그렇죠. 가능성은 상당히 네. 높죠. 무시 예. 못하는 거죠. 네. 네.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준혁 캐스터는 어디에 투표하고 싶어요?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투표권은 아니, 마음의 투표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뭐 투표를 행사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고민을 꼭 좀, 무슨 곤란한 질문하면은 살짝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뭘 고민할 게 뭐 그- 있어요. 하면 예. 되지 소신껏 욕 들으면 까니까 안 하는 폰세 거지. 선수에게 조금 기울긴 하는데 폰세 선수에게 조금 기울긴 하는데 이게 왜냐면 그 세이버 수치는 아까 WAR 기록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디아즈 선수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쓴다는 점 그리고 뭐 수비와 주루에서의 기여가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WAR은 좀 낮은 편이에요 디아즈 선수가 네. 그래서 이제 딱 뭔가 딱 봤을 때는 송성문 선수가 지금 훨씬 높게 나와 있고 이런 좀 불리한 점이 있는데 사실 50 홈런, 150 타점 이렇게 딱 어떤 타이틀을 봤을 때는 네. 디아즈 선수도 충분히 뭐 그러니까 타자의 성적과 투수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두 선수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겨뤄볼 만한 성적이라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KBO 리그가 약간 그런 투수 쪽에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그런 문화여가지고 네. 예. 본세 선수는 또 시즌 초반부터 꾸준하게 지금 네. 잘 던지고 이 기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본세 선수가 뭐 지금은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구단별 마지막 MVP입니다. 한화의 마지막 MVP는 2006년 류현진 선수의 신인 시즌이었죠.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06년 이후 한화에서 19년 만에 MVP가 배출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삼성은 2004년 배영수 선수가 마지막 MVP였습니다. 야, 삼성이 의외로 오래간만이네요. 삼성도 오래됐어요. 네. 21년 만에 과연 MVP가 네. 배출이 될 수 있을지. 두 팀 다 뭐 누가 받게 되더라도 상당히 오랜만에 MVP가 나오는 건데 팬분들 뭐 기대 많이 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서로 뭐 응원하는 팀 팬분들은 서로 우리 선수가 받아야 된다고 응원하겠죠. 그럼요. 예. 어쨌든 두 선수 중 누가 받아도 뭐 박수를 보내고 축하를 해줄 만한 성적이 충분히 못 받아도 MVP를 못 받아도 MVP를 받을 만한 성적을 낸 겁니다. 네. 예. 못 타자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MVP 못 받아도 뭐 골든글러브는 사실 뭐 네. 거의 확정이니까. 뭐 안현민 선수는 조금 더 밑에 처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안현민 선수의 성격도 무시 못하는 성적이거든요. 그럼요. 1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확실하게 지금 안현민 선수가 KBO 리그에
그 혜성처럼 나타나서 새로운 활력소를 이제 불어 넣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들은 절대 무시 못하는 거죠. 만약에 KT가 안현민 선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포스트 시즌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경쟁을 한다고? 제가 볼 때 불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성적 장담 못하죠. 네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페넌티 레이스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이번 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그 최종일이죠. 10월 3일에 네. 창원에 중계를 갑니다. SSG와 NC의 경기 중계하는데 그 전엔 확정이 돼 있겠죠? 순위가? 되겠죠. 네. 그날 막 마지막 날까지 순위 확정이 안 돼서 안 진짜 되면 타입을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진 않겠죠? 예. 아니 저는 그 중계를 가는 그 어떤 마음가짐이 네.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가고 싶죠. 저까지 막 되게 비장하게 막 오늘 이 경기로 뭐 각 팀의 선수들이나 뭐 응원하는 분들 다 그렇게 예. 편안하게 그냥 하고 싶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야구를 또 즐겁게 보내신 분들은 쫄깃쫄깃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선수들 마지막까지 다 이준혁 캐스터 고생하는 꼴 보게 그때까지도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아니요 두 가지 마음이 사실 공존해요. 이 마지막 경기를 정말 저도 재밌게 이 순위 결정전처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조금 이제 결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데 뭐 그것도 좋지만 결국 예. 뭐 순위가 결정됐다고 해도 야구 자체를 즐기면서 하면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어떻게 되든 자 이제 오프 더 야구 저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 때는 다 결정이 나 있고 예, 네. 저희가 아마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끝나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주 재밌는 가을 잔치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